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정세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면 네.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갈 사람은 절대 아니다. 네.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지에 쓰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정치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예산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국민의 삶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좀 나아지고 네. 여기서 예산 절감한 걸 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보내자 우리가. 아니면 아예 국가 예산 줄이자. 700조가 아니고 최초로 650조로 가는 정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삶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퇴임할 때 국가 부채를 늘려놓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존심상 유지가 되겠느냐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빚을 늘려서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살아왔던 인생 역정 또는 정치 역정과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화두를 좀 던져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국회로 넘어갈 때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중소기업 예산을 얘기했는데 중소기업 예산이 수백 건입니다. 예산 종류로 따지면. 근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무슨 기금을 만든다 그런 기금이 이제 쭉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이제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1 또는 그 다음은 A-2 꼬리표를 쭉 따라서 어떤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꼬리표를 달고 쭉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수표로 국고 수표로 돈이 나가기 전 단계에 거기서 보니까 이거는 A-1로부터 얼마가 왔고 A-23으로부터 얼마가 왔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번번이 이걸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도 수도 없는 예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출산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몇십 조가 들어갔는데 정작 출산율은 안 올랐다. 네. 그것도 몇십 조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갔는지를 한번 보자 하고 돈의 꼬리표를 따라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해요. 왜?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반대합니다. 어디서 와서 야, 니 지금 어디가 어딘지 사진 한번 찍어보자 말이야. 핏줄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네. 못 찍게 하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거부합니다. 야, 너 왜 그런 거 해? 로비 받아 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국회가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속 사정 중에 하나는 김영란법. 밥도 못 먹게 하나? 김영란법의 강행. 이 말하자면 박근혜의 탄핵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명분은 딴 걸 갖다 붙입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재정을 잡아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 지역균형발전도 완전히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예산만 커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냐? 중간에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다 주인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예산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덩치별로 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하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삭감해 들어가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달라붙어서 스포일시키죠. 그 주인들이 각 단계마다 말하자면 그걸 무산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이 문제 같으면 국회 차원에서 뭐 언젠가 정권을 보수도 잡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치적 좀 대타협을 통해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정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양 정당이 좀 나서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당은 이 누구 특정한 개인이 안 나서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당은 심지어 과거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국회법을 고쳐가지고요. 자, 이거 얘기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 국회를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내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부서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이 국회로 오거든요. 네. 되면은 누가 국회로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처가 원래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행정부처가. 그런데 거기서 안 되니까 국회의원에게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민원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이 민원을 다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정부로 넘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각 행정부처로 네. 쭉 이제 뿌려줍니다. 그러면 각 행정부처는 국회에서 넘어온 민원은 각별히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 이름이 딸려오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국회로 보고를 해라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거부했죠.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국회는 원래 민원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죠. 그 국회의원들은 민원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중요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민원을 원천적으로 못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국힘당을 비롯해서 뭐 민주당도 민원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포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힘 있는 대통령이고 그 누구도 사실은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거역하기 어려운 권력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